2015 개정 교육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비판은 이거는 이제 거의 공론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녹화가 돼도 괜찮아요. 이것도 역시 증명 가능성을 학문의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그 전공이 교육 측정 평가입니다. 그래서 그 교육 평가 전공 그 학자 집단에서 2015 개정 교육과정을 철저히 평가 증명, 그러니까 목적 평가 증명. 그래서 말도 만들어냈어요. 교육과정 수업 평가 기록의 일체화. 그리고 시험을 위한 교육을 말하면 사람들이 부정적인 뉘앙스를 가지니까 과정 중심 평가라고 아주 또 멋지게 말을 바꿨고요. 그 다음에 이 수행 목표와 평가 기준은 교사들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는데 교과서가 또 엉망진창이니까 교과서를 학자들이 제시한 성취 기준에 맞추어서 좀 편집했으라고 해가지고 그것도 되게 멋진 말을 만들었죠. 교육과정 재구성이라고. 교육과정 재구성은 교사들이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교육을 위해서 교육과정을 마음대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마음대로 가르치지 말고 국가가 정한 표준에 맞추어서 잘못된 교과서를 바로잡아 가르치시오가 교육과정 재구성입니다. 그러니까 의무사항이에요. 네, 재량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입니다. 과정 중심 평가, 평가를 위한 교육을 하라라는 의무사항입니다. 네, 결과가 아니라 과정을 평가하라. 야, 그렇지.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정이 중요하지 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했지? 교육과정 수업평가 기록의 1차가 증명 가능성을 확증해주는 그 기록이죠. 수단. 교육과정 수업 교육과정 평가 기록의 1차. 또 질문해 주세요. 계속. 네. 저는 이번에 이 교수님 수업을 듣기 전에 제가 플립러닝으로 저희 그 연수받을 일이 있어서 실제로 저 연수받을 때부터 조금 체계가 바뀌어서 그 과정을 제가 경험하고 청소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걸로 이제 기획서를 내서 그쪽을 갔었어요. 근데 이 수업을 듣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했을 때 그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이런 거를 그냥 이론적으로 저희가 그냥 즉흥적으로 가기보다 굉장히 좀 신선하면서도 좀 준비하는 과정에서 힘들었지만 그 이론적으로 다가오는 건 실제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개발하면서 제가 해보니까 달랐거든요. 근데 지금 딱 보니까 그 요구 분석과 그런 작업이 다 들어가고 그 과정 중심 평가에서도 제가 어떤 느낀 점이 굉장히 많았는데 실제적으로 학교 현장에서 지금 플랫러닝 방식도 많이 제도 도입하고 있지만 이게 선행학습 차원하고도 약간 조금 맥락은 비슷하지만 아이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좀 생각하면서 좀 다양하게 자기 사고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열어주는 그게 저는 도움이 됐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현장에서 지금 플립러닝 방식이 잘 시행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저희가 실습을 가서 현장에 갔을 때도 이게 적용되는 효과치나 기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도 조금 제가 궁금하면서도 좀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플립 러닝을 경험하셨다는 게 어떤 수업을 그걸 경험하셨어요? 그 청소년 지도사 제가 오케이, 좋습니다. 사실 여러분이 지금 인강으로 듣고 있는 이 강의가 제가 다른 모 사이버 대학의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 강좌의 그 강의예요. 그 사이버 대학이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제일 큰 사이버 대학인데 SDU 서울 디지털 대학이라고. 그 사이버 대학은 1년에 한 학기에 열리는 강좌 수가 1000개가 넘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듣고 있는 강의는 3등한 강의예요. 1000개 중에 3등. 그러니까 수강생, 그 60명이 넘는 수강생, 그 정도면 또 수강생도 되게 많은 거예요. 청소년 지도사를 따기 위해서 이 강의를 사람들이 많이 들어요. 그 사람들이 내가 여태까지 들었던 수업과 그러니까 내 지식을 훨씬 더 깊게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면서 나를 진정한 청소년 지도사로 거듭나게 해주는 강의다. 뭐 이런 식의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평가를 받았겠죠. 그 상금을 50만 원을 받았던 그런 강의인데요.
진짜 박수 받을 만한 강의예요. 두 가지 질문이죠. 과정 중심 평가 혹은 이 증명 가능성이 현장에서 제대로 먹히는 거냐. 그 다음에 플립 러닝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거냐. 효과가 진짜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짧게 설명드린 다음에 다음 주에 요구 분석을 반으로 줄이고 이 플립 러닝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할애해서 강의를 할게요. 일단 집에 가서 칸 아카데미를 회원 가입을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플립 러닝이 어떤 건지를 제대로 설명을 드릴게요. 네, 우리나라에서 플립 러닝을 최초로 이야기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칸 아카데미라고 검색하면 이런 사이트가 떠요. 위에 보면 칸 아카데미라고 써있죠. KHAN 그 다음에 아카데미. 이게 칸이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칸 아카데미인데 마이크로소프트의 회장이 빌 게이츠 재단에서 투자한 세계 최대 규모의 비영리 교육 재단입니다. 그리고 이 사이트는 플립 러닝을 위해서 만들어진 사이트이고요. 이 사이트의 구성 원리를 보면 플립 러닝이 어떠한 그 교육적 기능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이 플립 러닝이 완벽한 행동주의 모델로서 완벽한 증명 가능성을 실현한 이 모델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다 쓰셨어요? 여기 가시면 학습자, 선생님, 부모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선생님으로 가입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여기 원래는 여러 개 과목이 있는데 한국 칸 아카데미는 수학이랑 컴퓨터 두 개만 번역을 해놨어요. 이 번역은 네이버 재단에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 수학 과목과 컴퓨터 과목밖에 없기는 하지만 수학교육과 선생님들은 나중에 교생실습 가서 애들에게 이걸 숙제 내줄 수 있어요. 애들에게 그 회원가입하신 다음에 그 구글 지메일 아이디를 일과일 발급해서 애들 쫙 뿌린 다음에 다음 주까지 몇 단원에서 몇 단 선생님이 설정해 놓은 거 풀어와 이렇게 해놓으면 애들이 진도를 실제로 나갔는지 어디서 막혔는지 이런 것들을 다 모니터링한 다음에 수업을 진도를 나갈 수 있어서 플립 러닝의 그 이상적인 모습을 구현할 수 있는 뭐 그런 사이트입니다. 수학이 아니더라도 보세요. 아주 간단하니까. 자, 그런데 자 설명드리는 것은 플립 러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아이들이 인강으로 들어야 할 미리 인강으로 듣고 오는 거잖아요. 미리 집에서 공부하고 오는 건데 그 지식 체계가 사전에 완벽한 구조가 정의돼 있어야 돼요. 국가교육과정처럼. 칸 아카데미는 전 세계 공통 교육과정을 가지고 설계한 겁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명확하게 예측 가능하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학생들이 이 목적의 각 레벨에 단계적으로 도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평가 문제도 평가 기준도 다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평가 기준에 내가 딱 통과가 되면 레벨이 하나씩 레벨업 돼요. 그러면서 사실은 교실 수업을 받지 않아도 혼자서 대학교 1, 2학년 수준까지 수학을 마스터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완벽해요. 이게 얼마나 완벽한지를 제가 다음 주에 아주 이렇게 해부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면 플립 러닝도 과정 중심 수업도 다 과정 중심 평가도 모두 증명 가능성 원리라서 딱 이 구조만 지키면 돼요. 평가 기준 먼저 만들고 수업한 다음에 평가 기준을 통해서 아이들이 그 1시간 동안 배운 게 성공적이었다는 걸 증명시켜준다. 그 자리에서. 그래서 뿌듯함을 맛보게 해준다. 이것만 이 원칙만 계속 매 시간마다 지켜내실 수 있으면 여러분들은 매 시간 성공하는 교사, 매 시간 증명에 성공한 교사가 되고요. 학생들은 여러분들을 교생실습 한 달 후에 마칠 때 다른 교생들이 부러울 정도의 최고의 그 환송 파티를 해줄 겁니다. 우리 질문한 선생님 답변에 제 답변은 과정 중심 평가 혹은 플립 러닝에 성공하기 위해서 아까 처음 설명드렸던 그 구조, 내가 평가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아이들에게 이걸 숨겨놔요. 일단. 그리고 수업 시간에 이거를 은연중에 노출을 시켜요.
그리고 나서 10분 정도 남겨놓고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야 너희들만 이렇게 시끌벅적 막 떠들면서 배우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 너희들 참 잘했어 멋지다 이렇게 그냥 칭찬 한마디 해주면서 놀라워하는 거죠. 그냥 감탄만 하는 겁니다. 뭐 맞고 틀렸어 이런 피드백 같은 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계속 증명에 성공하는 교사가 되는 것이고 이게 플립러닝은 그럼 이렇게 활용하면 돼요. 애들이 집에서 인강을 이제 듣고 오고 누구는 안 듣고 오기도 할 거잖아요, 그렇죠? 인강을 들었어도 안 들었어도 사실 맞출 수 있는 답을 살짝 힌트를 준 다음에 문제를 내요. 인강 듣고 온 애들은 맞춰서 뿌듯할 거고 안 듣고 온 애들도 내가 조금만 집중했더니 맞죠. 우리 김의연 선생님처럼 인강 안 들었는데도 오늘 수업에 엄청난 기여를 하시고 제가 진짜 놀랐어요. 라고 만약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하면 이 녀석이 처음에 인강을 안 들었는데 그 다음 주에는 완벽하게 듣고 올걸요? 죄송해요. 김의연 선생님 두고 한 말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지금 예를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쏘리, 죄송합니다. 혹시 답변이 됐어요? 아니면 질문의 방향과 좀 빗나갔어요? 그러진 않았고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하면서 굉장히 그게 과정을 힘들거든요.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성취감이 제가 한류 교류 사업에 대한 그거였는데 최근에 하는 그 아이템인 그 아이돌 BTS를 가지고 아이디어 내는데 왜 국제 교류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 외국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저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거를 프로그램 기획안에 써서 그게 굉장히 신선하다고 좋은 평가를 받고서는 거기서 좀 결과가 좋았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좀 이렇게 미리 이렇게 설정해 놓은 게 아니라 본인이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가설 자체가 확실히 인지가 되고 본인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된 상황에서 그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학습 효과가 극대화되면서 맞습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아이디어나 네. 그러니까 제가 갖고 있는 아이디어 거기서의 핵심은 그 직석이지만 이 직석이 직석이 아닌 거죠. 왜냐하면 미리 사전 과제를 다 해오니까. 맞습니다. 네, 여기 안에서 즉석이어도 미리 다 준비가 된 구성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체계적인 서클 안에서 본인들의 회사를 자유롭게 토론하고 그 안에서 결과가 도출되는 거는 단지 정해진 틀 안에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것을 좀 더 어떻게 공통된 작업을 하면서 그 공통된 부모도 찾고 그 안에서 또 새로운 아이디어가 좀 더 체계적이면서 명확하게 규정될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은 짧았지만 그 안에서 PPT, 발표 그게 다 되지만 결국 짧지만 짧지 않은 그런 조금 신선함도 굉장히 좋았던 경험이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 사례에서 사실 두 가지가 섞여 있는데 환원론적 구조 내에서 학생들이 무엇인가 확인, 발견을 통해서 느끼는 그 환희, 기쁨이라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자도 선생님도 의도하지 못했는데 청소년들이 발견해서 모두가 놀라는 일종의 청출어람식의 그런 어떤 결과물 때문에 오는 환희, 기쁨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다 오픈돼야 되는데 그 두 가지를 다 경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후자만 기대해서는 성공하기 되게 힘들어요. 환원론적 구조 안에서 이미 예정된, 이미 의도적으로 전략적으로 기대되었던 것들을 확인해가는 과정 속에서 일단 보람을 느끼게 해주는 구조가 일단 베이스에 깔려야 됩니다.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환원론적 구조였던 게 제가 했던 아이디어로 제가 발표자가 됐고 제가 그걸 다 했어요. 그렇죠. 그게 환원론적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말씀하신 게 제가 환원론적 구조에서의 딱 경험을 다 맞습니다. 한 것 같아요.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제가 그 안에서 범주가 벗어나도 살만 붙여진 거지 거기에서 틀이 저였기 때문에 네네. 제 아이디어를 가지고 제가 발표자가 돼서 제가 하다 보니까 이 맥락이 조금 바뀌더라도 사실 발표는 제가 원하는 그 기대치는 안 됐지만 이 PPT나 이런 과정이 사실 정확하게 되진 않았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저희 발표가 그래도 했기 때문에 잘하셨습니다. 네, 사실은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조민서. 조민서. 네. 조민서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에 학교 현장 교육의 문제점이 사실은 드러난 건데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기획을 하고 내가 스스로 평가 기준을 설정한 다음에 그래서 이 평가에 도달하기 위한 플랜을 내가 제시했고 그래서 그 플랜을 실행한 결과를 내가 만든 평가 기준으로 검증을 해서 증명을 하는 환원론적 구조였고 이 프로세스를 밟아가는 과정 중에 우리 조민서 선생님은 되게 즐거운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학교 현장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2015 개정교육과정은 어떤 게 여기 2와 비추어 2에 비추어 보았을 때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지금 조민서 선생님은 목표 설정, 평가 기준 이 모든 걸 본인이 했잖아요, 그렇죠? 이 환원론적 구조가 내 안에서 완성이 됩니다. 이래야지 실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왜 현장에서 실패하냐면 NCS가 왜 현장 기업에서 실패하냐면 국가가 정한, 그러니까 남이 정한 목표를 내가 증명해야 돼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럼 현장에 계신 분이 실제적으로 개입을 하셔서 네. 현장 개입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게 플러스 요인이 되지 않고 마이너스가 돼서 맞습니다. 그분이 참여도 안 하신다고 하면 나중에 참여하려고 해서 이게 어긋날 뻔했는데 다행히 그분의 아이디어가 빠지면서 그게 발표에서의 조금 리스크가 있었던 부분이 거기서 시간이 조정이 안 됐고 잘하셨습니다. 네, 근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네. 되게 현장에 아주 생생한 사례를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자, 현장에서 실패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왜 삐그덕거리냐? 그 원인은 환원론적 구조가 아니라서 그래요. 완전한 환원론적 구조는 내가 정한 기준으로 내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가교육과정은 국가가 학자들이 정한 표준으로 그것도 박사학위 지 얼마 안 된 어설픈 학자들이 탁상공론식으로 정한 목표예요. 그것도 심지어 그거 해가지고 교사가 증명을 해야 되니까 교사들이 무기력한 겁니다. 왜냐면 내 뜻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NCS가 왜 그 필드에서 안 통하냐면 똑같은 논리예요. 그러면 학교가 살아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취 기준을 교사가 정하라고 하면 돼요. 그럼 그런 사례가 있나요? 있습니다. 인터내셔널 바칼로레아 교육과정, 이거 우리가 IB 교육과정이라고 하는데 그 IB 교육과정이 대표적으로 교사가 성취 기준을 정하고 교사가 수업을 하고 교사가 평가하게끔 자체 환원론적 구조 안에서 수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교육 체계에서 교사를 해본 사람들은 다시 우리나라 원래 학교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거. 이걸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인터넷에 한국 IB 교육연구회를 치시면 더 자세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ibkorea.com ibkorea.k 이렇게 한국 IB 교육연구회예요. 이 사이트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서 되게 애를 쓰는 그런 노력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사이트입니다. 여기는 카페 관리자가 어린 왕자예요. 네, 저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뭐 비판적 창의 역량을 위한 평가제 혁신 방안 IB 사례 중심 이거는 서울시 교육청의 위탁을 받아서 조희영 교육감이 직접 이 IB 교육과정의 우수성을 인정을 하고 이걸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연구해 주세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 혁신학교팀에서 반대해가지고 지금 구현이 안 되고 있어서 엉뚱하게도 대구교육청에서 지금 또 이걸 막 시도하고 있고 막 주도권이 그러니까 선점할 수 있는 이 권한이 막 다른 시도로 넘어가고 있고 막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 어마어마한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 수업의 본질을 흐릴까봐 이렇게 정보로 알려드리고 각자 궁금한 찾아보시고 저한테 물어보시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숙제는 그 교육공학 게시판에 6번인데 그게 합리모델 3강 주제는 요 분석입니다. 자, 댓글로 출첵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된다고요? 노트에다가 이걸 들으면서 서울대 A+ 노트 필기를 하신 다음에 인증샷을 찍어서 그렇게 댓글 달 때 거기 파일 첨부할 수 있나?
어떨지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리고 카톡방에 다시 알려드릴게요. 인증샷을 어떻게 올려야 될지. 아, 카톡방에 올리면 물려돼서 안 되겠구나. 그렇죠. 네. 우리 서강대 사이버 캠퍼스가 열려 있나요? 안 열려 있죠. 제가 요청을 안 해서 안 열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학기 초에 요청해야 될 거예요. 알아볼게요. 알아보고 제가 공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제가 출석을 안 부른 것 같죠? 어떡하지? 가시면서 답변하고 가세요. 제가 얼른 빨리 부를게요. 죄송합니다. 빨리 부를게요.